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잠깐만요. 포인트 옵션 펜 저기 없네. 레이저 포인터 여기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구성요건 해당성 해가지고 고의가 뭔지 또 구성요건 해당성이 뭔지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범죄 성립 요건의 또 한 가지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법성 그리고 이제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이게 이제 구성요건인데 이렇게 이제 구성요건 이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이게 거짓으로 하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죠. 그렇죠. 좋은 짓은 아니죠.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이렇게. 그러니까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게 거짓으로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서 이게 나쁜 짓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법성이라고 그래. 나쁜 짓, 법에 위반된 성질. 그러면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당연히 나쁜 짓 아니야? 위법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성요건에도 해당되고 위법성 나쁜 짓도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성립의 요건 1, 2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다 성립되는 거 아니야? 위법성이라고 법에 위반된 성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연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처벌조항에는 해당하지만은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나쁜 짓이어야 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은 처벌조항에 해당하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나쁜 짓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100건 중에 99건은 나쁜 짓인데 한두 건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쁜 짓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닐 때가 있는 거.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나쁜 짓이 아닌 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처벌조항에 해당하면 다 나쁜 짓인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다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나쁜 짓이 아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지. 그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술에 취한 군인이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이 집 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문이 열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던 부부 중에 원래 이제 약혼했던 결혼하려고 했던 남녀인데 거기서 여자를 칼로 찔러서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 모르게 비명도 지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같이 잠자고 있다 놀라가지고 남편이 일어나서 이제 그 술 취한 군인하고 격투 끝에 칼을 뺏어서 이번에 군인을 살해했어요. 이 군인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죄 처벌조항에 해당되고 나쁜 짓은 맞죠. 당연히 나쁜 짓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람을 죽였어. 군인을 사람을 살해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을 나쁜 짓으로 봐야 처벌을 하는데 나쁜 짓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쁜 짓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이건 나쁜 짓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법성이 없다는 거지.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지.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하면 너무 억울하죠. 이게 이제 위법성 조각사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각이라는 거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떨쳐버린다.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 저거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조각사유가 되는 거예요. 저거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도 처벌하면 너무하죠. 너무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칼 들고 들어와서 막 가족 해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해가지고 정당방위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21조 형법 21조에 보면은 정당방위라고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해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예외적일 경우에는 그게 나쁜 짓이 아닐 수 있구나. 위법성이
없을 수도 있구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는구나. 조각이라는 떨쳐버리는 거, 물리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성립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나쁜 짓이 아니면 나쁜 짓이어야 처벌되는데 위법성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나쁜 짓이 아니면은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법성을 떨쳐버리는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정당방위처럼 해가지고 이것은 죄가 안 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법원에 가면 무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죄가 안 됨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의견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다.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유예요. 나쁜 짓을 떨쳐버리는 사유. 정당방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만 있느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또 있겠죠. 해가지고 이전에 그 부산지방법원 2심이죠. 노,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형사사건이 이렇게 법원 번호가 그렇게 돼 있죠.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 배출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배출 허용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공해 방지, 배출 방지 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동안에 계속 적합 판정만 받아왔기 때문에 적합 판정 받으면은 그 오염물질 배출하는 그 자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은 공해 배출 방지 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것을 여태까지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해 배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해 배출 방지 시설을 왜 가동하지 않았냐고 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그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로 인한 행위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해 배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행위 해가지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인데 이게 좀 내용을 조금 취약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냥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그 정당방위처럼 이렇게 나쁜 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그런데 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라든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죄가 안 됨, 위법성 조각사유. 아까 정당방위 말고 정당행위라는 게 또 있네. 정당방위도 있었고 정당행위도. 아까 정당행위는 20조, 정당방위는 21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정당행위라고 또 이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할 때 잘 모르는데, 우리가 법정에 가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법정에서는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정당행위였다, 정당방위였다. 우리 조사할 때는 뭐 정당행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는 이런 걸로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용어가 뭔지, 정당행위가 뭔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뭔지, 범죄 성립 요건이 뭔지 이런 걸 다 알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알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 범죄 성립 요건을 알고 조사하는 거하고 모르고 조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수사 경력이 10년이 되더라도 이 범죄 성립 요건이 뭔지 이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좀 심도 있는 조사가 되기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게 판결문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해당돼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면은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면은 위험성이 적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적고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해졌다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왜 날 처벌을 하느냐. 이것은 사회상규에 이 정도 대가도 받지 않고 위험성도 없고 이런 거라는데 이 정도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벌하지 않는다. 무죄다. 이걸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사람은 피고인은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다. 자신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유죄다.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정당 행위, 석축이, 이 사람은 이제 국유재산법 위반인데, 국유재산법 위반 사건인데, 이 사람이 그 석축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석축이 자기가 있는 집 근처에 석축, 돌로 쌓은 담이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죠. 그걸 무너져 내리면 이제 인명피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의 석축이 있는데, 돌담이 있는데, 이것을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는 내가 그걸 싼 거다 해가지고 이것은 정당 행위, 그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 담 싼 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걸 다시 쌌는데 왜 날 그걸 처벌하려냐?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왜 처벌하려느냐? 국유재산법 위반에 보면은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당 행위 아니면 긴급 피난, 말 그대로 그 긴급한 사건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피하려고 하는 거다 해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형부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판단해가지고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해가지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여기 판결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써준 거고 그 다음에 그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개정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는 피고인은 그 하천 굴삭기를 이용해서 절토,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방법으로 길을 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붕괴된 석축 일부를 쌓은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아까 그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침해된 이익 사이의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또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유죄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저 석축 내가 싼 거는 내가 자연재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싼 건데 그러면은 나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 아니냐?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정당행위라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거죠. 해서 정당행위 그 구속력과 해당성 플러스 그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것들이 법원에 가서 다툼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해가지고 이건 이제 철도안전법, 철도수사관님들 이게 정당 행위는 순수한 행정사범에 대해서는 사례가 별로 잘 없어요. 그런데 주로 있는 게 이제 철도안전법 거기에 이게 판례가 많아요. 정당행위 판례가 많더라고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 변호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신경질적인 행동 후 승무원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고 승무원실로 들어갔다는 거죠. 대화를 하기 위해 승무원실의 문을 두드렸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업무 방해 고의가 있어야 되니 고의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는 거예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 이거 피해자는 이제 철도안전종사원이죠. 경험치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이제 철도종사원이 뭐라고 그 피해당한 사실을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그게 아니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렇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죠. 한편 철도안전법의 폭행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인 불법적 그 사람을 직접 폭행하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고 간접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판단 나오는데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것은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당 행위, 이 사람은 정당 행위 계속 주장한 거죠.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러면은 뭐 이거 다 그냥 저 정당 행위 주장해서 다 유죄 선고가 됐네. 그런데 이것도 무죄 선고된 것도 있죠. A는 자신의 일행인 갑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을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했다. A가 자신의 일행이 갑하고 같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갑을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못 가게 잡았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으면서 아무래도 멱살을 세게 잡다 보니까 뭐 가슴 부위나 목 부위에 상처가 발생했겠죠. 그랬고 상해를 가했으면 상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A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때리고 도망가는 거는 뭐예요? 때렸다는 거는 때리고 도망가는 거는 때린 거 폭행 플러스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도망가는 현행범. 그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하는데 어떻게 체포해요? 그냥 잡혀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꽉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 취지죠.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짓도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죄가 안 됨, 위법성, 조각,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당 방위 말씀드렸고 정당 행위 말씀드렸고 아까 뭐 긴급 피난 나왔는데 이런 경우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죠. A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러 가다가 요금 문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대리기사가 왕복 4차선인데 2차선에다 차를 딱 놓고 가버렸어요. 길 건너편에 가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2차선에 차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 자기는 술에 취했고 기사는 가버렸고 그러니까 사고 거기다가 이제 받쳐 죽을 판이야 이게 해서 이 사람은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차를 술 마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길가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길 복판에 놔둘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긴급한 피난이잖아요. 긴급한 피난.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22조. 아까 20조, 21조, 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해서 죄가 안 됨,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또 하나 붙었네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자구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구행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들으려면은 음식점에서 누가 와서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을 먹었으면은 나갈 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요? 그러냐 잡잖아요. 그게 자구행위예요. 그게 돈 받으려고 잡는 거 자구행위. 판례는 이제 그런 자구행위 판례가 거의 잘 없는데 여기 판례 보면 A는 임차인 B에게 상가를 전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상가를 통으로 임대를 준 거예요. 통으로. 상가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주는데 B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거 전대 주면 이게 나중에 권리관계 복잡해지면은 임대인은 주인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통으로 네가 다 쓰고 딴 사람한테 전대하면 안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기로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 맺자마자 B가 일간지에다가 야, 상가 분양 이렇게 상가 임대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A는 완전히 이거 약속을 어겨버렸으니까는 아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상가 건물 입구에다가 전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했어요. 그래가지고 A가 그 B가 이제 고소해가지고 업무방해로 고소해갖고 A가 재판받는 거예요. A 업무방해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데 임차인 B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언제 그 밥 먹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 그 법정에 가서 그 돈 받아내겠어요? 그 청구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그래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걸 자구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행정사 보면은 별로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있는데 우유 배달은 A는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연립주택 계단, 공용 계단이죠. 연립주택 공용 계단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되는 건데 올라가서 2층집 문을 두드렸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2층집 문 두드린 사람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데 판례에는 그 추정적 피해자 승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우유 배달도 하고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걸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훔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유 배달원이 우유 대금 받기 위해서 연립주택 계단 올라가고 문 두드렸는데 그 상대편이 무슨 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고소해가지고 재판이 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이 사람이 그 계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었잖아요. 우유 배달할 때 올라오세요 그랬지. 그럼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우유 배달을. 그러니까 이제 추정적 피해자 승낙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걸 피해자의 승낙. 우리가 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 UFC 격투기 이런 막 피투성이 되잖아요. 그럼 싸우고 나서 서로 막 상해죄로 고소하나요? 피 흘리면 이제 상해가 될 텐데 다 서로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피해자 승낙이죠, 그게. 그런 부분들. 피해자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사가 맹장수술할 때 배째면은 그것도 형법의 상해죄에 해당되겠죠. 그렇지만은 서로 다 동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다 처벌하는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은 거의 다 처벌하는 걸로 보는데 나쁜 짓이라고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 여기서 이제 조각사유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정당방위 말씀드렸고 살인 말씀드렸고 정당행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20조 21조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있어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았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이라고 나쁜 짓이어야 되는데 나쁜 짓이 아니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은 대부분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조사하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있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위법성,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나머지 한 건이 또 있는 한 사유가 또 있는데 그걸 또 성립요건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